이란의 무역 수지가 계속해서 적자고요. 경제 사정이 이러는데 그 많은 탄도미사일을 제대로 유지 관리를 했을까? 하마스 따위가 쓰는 로켓과 북한이 사용하는 로켓은 질적으로 차원이 다릅니다. 우리가 우리를 이스라엘한테 대입하고 네. 북한을 이란한테 대입해서 우리가 방정식을 풀어야 돼요, 이제는. 여러분 안녕하세요. 경제 한방의 이윤입니다. 지난번 샤를 이세환 대표와의 1부 대담에 이어서 오늘은 2부. 자, 이란과 이스라엘이 1대1로 맞붙었을 때 과연 군사적인 전력 면에서는 어디가 이길 것이냐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대표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참 이 전쟁이라는 거는 게임상에서만 해야 되는 건데. 네, 게임에서만 해요. 자꾸 이 현실에서 벌어지니까. 그 2년 전부터 벌어진 이 전쟁의 이 전운이 수그러들질 않네요. 그러네요. 네. 그렇다면 이거는 어떻게 보면 최악의 시나리오긴 하지만 이란과 이스라엘이 전면전으로 맞붙었을 경우 네. 그래도 이란군이 이스라엘군의 역량을 넘어선다라는 건 쉽지 않겠죠? 쉽지 않은 게 아니라 불가능합니다. 일단 실전 경험에서 차원이 다르고요. 네. 그다음에 결정적으로 뭐 탄도미사일 뭐 이런 것도 뭐 이란이 많이 가지고 있지만 이스라엘도 탄도미사일이 있고요. 네. 또 하나 공군력에서 상대가 안 됩니다. 공군력에서 압도적으로 이스라엘군이 우위에 있습니다. 예. 일단 이스라엘은 5세대 전투기도 있고요. 그다음에 네. 4.5세대 전투기, 4세대 전투기 굉장히 최신형 전투기 많은 데 비해서 이란 공군의 역량이 높지가 않습니다. 제공권 면에서는 예. 이란이 뭐 도저히 넘어설 수 없다. 만약에 전면전을 한다. 뭐 하루 이틀이면 이란 공군은 없어질 수 있거든요. 그 정도예요. 그래요. 그다음에 네. 현대전에서 공군력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시잖아요. 아니 근데 사실 이란은 그 비장의 카드, 네. 뭐 얼굴 마담이라고도 하던데. 네, 탄도미사일이요. 탄도미사일. 네, 네. 그 스펙이 어느 정도 돼요? 그러니까 이란 탄도미사일의 기술적 근간이 북한이거든요. 그러니까 북한이 가지고 있는 중거리 탄도미사일의 스펙과 거의 비슷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쉽게 말해서 이제 노동 미사일, 보통 이제 화성 11형 뭐 이런 것들, 11가형 뭐 이런 것들, 그러니까 스커드 개량형이나 혹은 화성 가형 이런 노동 미사일 계열의 네. 사정거리 1000km 이상 되는 거. 보통 중거리. 예. 중거리 탄도미사일 보통 1000km에서 한 2,500km 왔다 갔다 하는 것들을 굉장히 많이 갖고 있죠. 노동 1호 미사일을 기반으로 한 게 샤하브3라고 네, 있잖아요, 샤하브3입니다. 이란에. 샤하브3는 지금 이란이 갖고 있는 중거리 미사일의 핵심이죠. 가장 많은 숫자가 있어요. 네. 얼마나 많냐면 그 정확한 숫자는 안 나왔는데 굉장히 많이 만들었기 때문에 더 이상 생산을 안 할 정도예요. 근데 사정거리가 충분히 이스라엘을 네. 커버하고도 남는 그렇죠. 거잖아요. 한 1,500km, 1,700km, 뭐 경우에 따라서 2,000km까지 날아가니까요. 충분히 갈 수 있죠. 근데 갖고는 있는데 이거 날려봤자 사실 이스라엘은 이 방공 체계가 워낙 촘촘하게 돼 있어서 다 격추하지 않을까요? 두 가지를 봐야 됩니다. 네. 첫 번째 방금 이제 이스라엘의 방공망 말씀하셨는데 이스라엘은 세계에서 가장 방공망이 잘 구축되어 있는 나라죠. 네. 우리나라가 지금 벤치마킹하고 있는 게 이스라엘인데 이스라엘은 무려 5중의 방공망이 있습니다. 그 고도 100km에서 요격하는 에로우 3가 있고요. 예. 고도 50km에서 하는 에로우 2. 그다음에 패트리엇이 그러니까 미국제 패트리엇 2가 예. 팩2가 고도 24km. 그다음에 고도 10km를 이제 다비트 슬링이라고 해서 이제 단거리 이제 미사일이 있고 그다음에 10km에서 3km 초저고도죠. 여기를 이제 유명한 아이언돔이 났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5개 층의 이제 시스템이 돼 있어요. 어쨌든 이게 다층망으로 네. 방공 체계가 갖춰져 있긴 한데 이번에 이란이 뭐 미사일하고 드론 300기를 네. 날렸는데 거의 다 이제 격추를 시켰다. 요격률이 99%. 이게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이스라엘과 서방이 얘기하는 건 99%고요. 그다음에 이란이 주장하는 건 또 달라요. 네. 이란은 뭐 이제 네게브에 있는 공군 기지를 성공적으로 타격했다라고 해서 뭐 그런 뭐 영상도 내보내고 뭐 이제 그 위성 사진도 내보내고 했는데 저는 서방이 얘기하는 요격에 성공했다는 걸 조금 더 믿는 편입니다. 네. 왜냐하면 사실 서방은 언론이 있잖아요. 그리고 이 언론을 어떻게 통제를 할 수 없거든요, 예. 사실. 하지만 이란은 달라요. 이란 정권을 견제할 수단이 있는 곳은 아무도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란 정부가 하는 내용을 그냥 이란 국영방송에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측면을 놓고 봤을 때는 조금 더 서방 쪽 언론에 얘기하는 게 조금 더 신뢰가 간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 또 하나 거기 이런 얘기가 있어요. 이란이 발사했던 그 탄도 미사일이 절반 정도는 뭐 이스라엘에 닿지도 못하고 떨어졌다. 비행에 실패했다는 얘기가 있거든요. 그래요? 근데 저는 이게 굉장히 일리 있는 말이라고 생각해요. 제가 하나 여쭤볼게요. 네. 탄도미사일, 샤하브 같은 탄도미사일을
유지해야 되죠. 이제 만들어 놓고 유지해야죠. 이게 그렇죠. 언제든지 사용할 수 있도록. 그럼 한 발에 유지하는 비용이 1년에 얼마 정도 들까요? 전혀 가늠이 안 되는데 네. 어느 정도일까요? 7억 정도 듭니다. 7억. 예. 1년에. 네. 아, 근데 지금 서방에서 얘기하는 샤하브 3 정도의 역량을 가지고 있는 미사일을 이란이 3,000기를 가지고 있다고 얘기했거든요. 그럼 그 유지 비용이 얼마나 될까요? 이란 지금 뭐 경제도 파탄 네, 직전이라는데 제가 그걸 가능할까요? 말씀드리고 싶어요. 지금 이란이 경제 사정이 굉장히 안 좋습니다. 네. 저는 경제학자가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여기 오기 전에 좀 경제 지표 몇 개를 찾아봤었거든요. 네. 그랬더니 지금 이란의 청년 실업률은 굉장히 지금 개선된 게 20% 정도 됩니다. 그다음에 이란의 무역 수지가 계속해서 적자고요. 무역 수지가 적자기 때문에 지금 이란의 그 재정 수입, 이란 정부의 재정 수입 자체가 확 쪼그라들었어요. 네.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에 예년에 쓰던 국방비 예산이 확 깎였습니다. 즉 지금 이란은 경제 사정 때문에 네. 전쟁을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상황이에요. 그렇군요. 우리가 이걸 생각해 봐야 돼요. 예. 그럼 다시 한번 롤백을 해서 네. 경제 사정이 이러는데 그 많은 탄도미사일을 제대로 유지 관리를 했을까? 이게 약간 의문스럽거든요. 그래서 중간에 뭐 떨어지고 그랬던 건가요? 그나마 제일 상태가 좋은 것들을 쐈을 거예요. 근데 그나마 제일 상태가 좋은 것들을 쐈음에도 불구하고 상당수의 불발탄이 나왔을 가능성이 있다고 볼 수 있거든요. 예. 왜냐하면 북한과 마찬가지로 이란도 시험용 이제 뭐 TV 카메라가 와서 뭐 시험 발사할 때 이거는 굉장히 좋은 걸 하지만 실전에서 제가 지난번에 네. 말씀드렸죠. 양산형을 만드는 건 또 다른 얘기거든요. 그렇죠. 이 양산형의 품질이 그렇지 않을 실험실에 거다. 썼던 거하고 똑같은 품질이가 이건 또 좀 의문이 가거든요. 이스라엘에서 쏜 것 중에 불발탄 같은 거 수거에다가 뭐 재활용하고 뭐 그런 예. 얘기도 있더라고요. 네, 네. 그런 예. 얘기도 있었어요. 어쨌든 이번에 아이언돔이 네. 제대로 밥값은 했어요. 아이언돔은 사실 그 탄도미사일을 맞는 거는 아이언돔이 아니었고 아이언돔이 밥값을 한 건 드론을 막았던 거죠. 네. 사실 그 드론은 지중해에 떠 있던 미군 이지스함도 미사일을 발사해서 드론을 한 30기 정도 잡았다는 얘기가 있고 뭐 프랑스도 네, 프랑스도 뭐 했다고 했다고. 그러고, 요르단도 뭐 했다고 예, 그러고. 예, 그런 예. 얘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드론이 너무 낮게 날아가거든요. 굉장히 낮게 날아가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요르단 입장에서는 누가 쐈든 간에 자기네 영공에 뭐가 이상하게 통과하면 안 쏠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 다 쏴서 떨어뜨리는 거예요. 아, 근데 문제가 있죠. 이게 요격을 하는 미사일이 굉장히 비싸잖아요. 네. 아이언돔은 한 발에 한 5천만 원 정도 하거든요. 두 발 쏘면 1억이에요. 예. 근데 그나마 이스라엘이 가지고 있던 방공망 중에서 제일 싼 값이죠. 이게. 아니 제일 이스라엘 국방비 예산이 제가 알기로 한 55조 네, 정도 네.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거 뭐 몇 발 쏘면 금방 다 까먹겠는데요? 그러니까 뭐 하룻밤에 한 2조 태웠으니까 이게 계산을 해보면 이거 한 300 몇십 기가 날라왔다고 했잖아요. 예. 그러니까 2조 해가지고 대충 계산해보면 한 발당 한 60억 정도 쏜 거예요. 아니 그래서 이스라엘은 미국의 원조가 없으면 애초에 사라졌을 나라다 이렇게 네, 보는 그렇죠, 분들도 그렇죠. 있어요. 근데 네. 이란이 이번에 제일 많이 쏜 게 드론이었거든요. 근데 이게 드론이 일반 상용 드론이 아니라 네. 군사용 드론이라고 비싸요. 그래도 한 2만 달러 해요. 2만 달러 하는데 2만 달러 지금 환율로 하면 2,700만 원 정도 할 그러네요. 텐데 예. 한 발 사는데 60억 2,700만 원 이거 너무 손 돌려서 네. 어떻게 쏘죠? 그 하마스가 네. 지난해 하마스가 공격했을 때 뭐 아이언돔 뚫렸다 이런 얘기 네. 있었는데 사실 그때는 20분에 뭐 2,000발인가를 쐈잖아요. 네, 네. 그거는 사실 요격 자체가 힘들죠. 2,000발을 20분에 쏘는데 뭐 재장전할 시간도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 아이언돔이 뚫렸다와 아이언돔이 제 역할을 했다는 완전히 별개의 문제입니다. 하마스가 이 로켓을 쐈을 때 하마스도 굉장히 다양한 로켓을 쐈어요. 장거리 로켓부터 단거리 로켓까지 쐈거든요. 네. 근데 이걸 아셔야 됩니다. 하마스가 사용하는 로켓의 50%는 불발탄이에요. 그걸 제끼고 나머지가 이제 가는데 예. 하마스도 바보가 아니니까 이 로켓을 어디다 쏘냐면 핵심 시설에 쏴요. 아, 항구, 네. 군사시설, 아이언돔 사이트 뭐 예. 이런 데 써요. 그리고 거기서 남는 굉장히 저가의 단거리 미사일, 단거리 로켓 네. 한 5km 정도 날아가. 이걸 어디다 쏘냐? 이제 인구 밀집 지역에 쏘는 거예요. 아 민간인들 네, 많이 예. 사는 시설. 그런데 아이언돔이 대부분의 핵심 시설을 방어하는 데 성공합니다. 그리고 민간인 지역에 이제 로켓이 떨어져서 사망자가 났는데 네. 첫날 사망자가 700명 났는데 하마스의 로켓에 의해서 일어난 사망자는 10%도 안 돼요.
저희가 아이언돔에 특히 관심을 갖는 이유는 네. 많은 한국 국민들이 네. 관심 갖는 이유는 우리가 북한이 자꾸 뭘 네. 쏘아 보내니까 우리도 방어 체계가 좀 튼튼히 갖춰줘야 할 텐데 혹시 아이언돔을 벤치마킹해? 이 생각을 할 수 있을 거고. 우리가 아이언돔 네. 사러 갔었죠. 2011년이었나요? 예, 사러 갔었는데 하마스 따위가 쓰는 로켓과 아. 북한이 사용하는 로켓은 질적으로 차원이 다릅니다. 가삼 로켓. 예. 가삼은 완전 간해수 공이잖아요. 그거 막 막대기 예. 이렇게 얹어서 하고 예. 그러는데요, 쏠 때. 근데 북한이 사용하는 건 심한 건 600mm 고도 20km로 마하 6, 7로 날아가는 거예요. 대구경이죠. 예. 거의 탄도미사일급이에요. 이거를 아이언돔으로 맞기는 엄청나게 힘듭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예요? 아이언돔보다 훨씬 성능이 좋은 걸 만들었어야 돼요. 네. 그래서 지금 우리가 만들고 있는 게 LAMD, 그 저고도 요격 체계.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이제 장사정포 요격 체계라고 하죠. 예. 그거예요. 지금 거의 개발 완료 단계에 왔어요. 그러니까 아이언돔 같은 거 들여와봤자 네. 북한의 방사포, 장사정포 이런 거 못 막는다라는 막습니다. 현실적인 판단이 네. 있었던 거군요. 네, 그 그렇습니다. 북한의 방사포 같은 경우는 굉장히 저고도로 네. 날아오니까 네. 예, 그게 마하 6으로 저고도로 오면 사실 그거를 완전히 라인 드라이브로 날아오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굉장히 예. 힘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요격할 수 있는 훨씬 더 우수하고 정교한 체계가 필요했어요. 그래서 그걸 거의 지금 만들었습니다. 이제 이세환 대표님과 이란 이스라엘 전쟁 얘기로 시작해서 이제 북한의 공격에 우리는 어떤 방어망을 갖춰야 할 것인가 여기까지 왔는데 어떻게 보세요, 대표님? 뭐 남의 나라 전쟁으로 우리가 뭘 얻고자 하는 차원은 아니지만 이란 이스라엘 전쟁이 우리에게 주는 시사점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전 이번 이란과 이스라엘의 교전 요 사태는 지구상의 그 어떤 나라보다도 우리가 훨씬 더 면밀히 공부해야 되는 그런 전쟁이라고 봅니다. 이란이 이스라엘을 향해서 미사일을 발사했잖아요. 그런데 이란 미사일, 탄도미사일의 기술적 근간이 북한이란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북한하고 굉장히 유사한 성능의 유사한 미사일들이에요. 그리고 이거를 이스라엘이 막아냈거든요. 네. 우리 또한 이스라엘을 벤치마킹해서 다층망 방공망을 하고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 교전 사례를 우리가 굉장히 열심히 공부해야 돼요. 그리고 이 교전 사례에서 허점이 뭐였었나? 이란의 허점은 뭐였고 이스라엘의 취약점은 뭐였었나? 이거를 굉장히 열심히 공부해서 그거를 우리가 북한이 우리를 공격할지도 모르는 이런 탄도미사일이나 드론 공격에 대해서 우리를 이스라엘한테 대입하고 네. 북한을 이란한테 대입해서 우리가 방정식을 풀어야 돼요, 이제는. 전 그렇게 생각합니다. 굉장히 우리한테 강력한 시사점을 주는 그런 양측의 교전 사례라고 저는 봐요. 네. 자, 불안한 시기에 또 이렇게 바쁜 시간 내주셔서 와주셨는데 네. 이제 이란 이스라엘 전쟁 끝나고 좀 평화로운 시기에 네.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제발 그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세환 대표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